네, 자연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 인간 중심주의. 인간은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 고려하는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죠. 특징은 이분적 세계관, 자연과 인간을 둘로 나누어 바라보는 거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이자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게 된다.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서는 도구로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권리를 지니며 자연에 대한 행위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필요나 이익에 얼마나 유용하게 달려 있다는 거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인간만이 도덕적 지혜를 지닌 유일한 존재라고 보는 거죠. 동물의 식물 등 인간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생각이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 인간 중심주의 의와 한계 위에서 고려를 했는데 의는 자연을 개발과 극복 대상에 이겨 자연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하는 거고 또 자연현상의 객관적 이해를 도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죠. 한계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 착취를 당하고 자연을 인간의 필요 이상으로 충족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 또 자연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 자연 위기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도조차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식은 인간이 자연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관해 실제로 관찰하고 관찰할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를 강조한 대표적인 사상가예요.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번엔 생태 중심주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보다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안전을 먼저 고려한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의 특징인 거죠. 전일론적이란 말은 자연은 인간, 동물, 식물, 환경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견합되어 생태계입니다. 자연은 인간, 동물, 식물 이게 전일론적 관점입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게서 자연의 한 구성일 뿐이라는 거야. 전일론적 관점. 자연은 내재적 가치 강조.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필요성과 유행성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 도덕적 고려의 대상. 무생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 또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니며 자연에 대한 행위 옳고 그름을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이 얼마나 이반영이 달려 있다는 거죠. 생태 중심주의 의와 한계. 인간이나 생명체보다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생태계 전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일깨움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한계는 생태 중심주의 지나치게 강조하면 모든 자연 개발을 중단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삶은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어느 자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있죠.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윤리적, 심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 검토해야 한다. 생명체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운 보존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것이 레오폴드의 전일론주의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를 강조한 대표적인 사상가로 대지를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강조하는 인간 중심 달리 흙과 물을 포함한 모든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갖추며 공동체를 파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인간 중심은 생태 중심 중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치하거나 한쪽을 파괴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 생태 공동체 의식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미래 세계의 생존과 복지, 동심을 포함한 생태 전체의 보존까지도 고려하는 것. 또 지속 가능 개발과 보존한다. 인간은 필요와 욕구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태도가 필요한 생태 관광이나 생태 도시, 스로 시티 같은 경우.
그다음 꼭 나오는 중 인간은 동심을 포함 모든 생명체에 관해 외견심을 가져야 한다. 선은 행복을 유지하는 것, 악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도덕의 절대적인 기본 중에 하나다. 이게 슈바이처 말이죠. 그렇죠?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관점. 그리고 하늘과 사람은 합일체라는 천일합일, 그죠? 천일합일. 자연 그대로서는 무의자연을 걷고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영기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양의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다음은 자연과 인간을 둘로 나눠보는 거. 이게 이제 이분법적 해석이죠. 이분법적 자연적 세관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 독립된 존재이고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거.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뭇은 전체는 단순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각국이 밀접하게 연결해 있는 거 하나 유기적 이게 전일론주의죠. 레오폴드 입장입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자연이 가진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생태계 전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아니죠. 의무를 지지는 않죠. 생태중심의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 전체의 도덕적 교류 대상으로 본다. 그죠? 인간중심주의는 뭡니까? 자연에서 객관적 이해를 도와 과학기술 발전과 이바지하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로 한다는 거죠.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이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환경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인간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하려고 주장한 대표적인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해야 된다. 예, 약간 이용중심이니까 이게 베이컨 입장이죠. 인간중심주의. 생태 공동체의 의식을 위해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공존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공존관계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 149번 자연환경 고유 보전, 생태계 양호한 지역에 대한 고찰과 지속화 등 대표적인 생태관광을 이용한다든지 실리스티가 되겠죠. 네, 150번부터 봅니다. 자연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중심주의,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있죠. 그래서 인간을 생태 전체의 일부로 본다. 이거는 생태중심주의 그다음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얘도 생태주의죠.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눠서 바라본다. 이게 인간중심주의. 3번 니은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한 존재로 본다. 이것도 인간주의. 니은은 기업과 달리 내재적 가치를 주한다. 그죠? 생태중심주의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그랬죠. 답은 5번입니다. 기운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게 인간주의는 자연에 대한 탐구를 촉진시키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고 환경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한계는 오히려 환경 위기를 초래한다. 너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더 개발 중단의 비현실성이 올 수 있고 3번입니다. 다음 기억력도 옳지 않은 대상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한계에서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인간 중심주의니까 인간이 우선이죠. 또 인간과 자연을 둘로 바라보는 관점, 둘로 본다. 이전 전일론적 관점, 이건 생태계 중심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다음 기억력이 옳지 않은 내용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발전을 먼저 보고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고 또 자연은 인간 중심을 구성하는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 종류,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죠. 4번이 됩니다. 다음 산업결차 충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산업결차 건설되면 겨울철 폭설로 불편한 인간에게 교통등을 제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건 인간주의. 무게가 150톤의 산악열차를 운영하면 대규모 공사에 의하도 이런 자연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 이건 생태 중심주의죠. 가는 생태 중심이다 아니다 인간주의고 틀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에 반대한다? 아니요, 개입을 하게 되죠. 나는 인간 중심 관점을 보여준 아니고 나는 인간이 이기는 행복을 우선한다. 이건 생태 중심주의예요. 답이 4번, 5번이네요. 내재적 가치를 중요한다. 생태 중심주의. 미처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과 자연 한계에서 인간주의 생태 중심 어느 한쪽만 지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인간과 자연 서로 대립 한쪽을 파괴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입힐까? 제일 첫 번째 생태계 중심의 책임에 대한 의식을 하면 맞고 공생관계로 올 거죠. 미래 세대 복지반은 미래 세대 복지를 먼저 해야 되죠. 인간의 욕구와 평등 아니죠. 이거 우선하면 안 되는 거.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들을 도출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 환경은 생태도시, 슬로우시티, 생태관광 인간의 자연 전체의 균형과 발전이 희생해야가 아니죠. 우월한 존재도 아니고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공존을 얘기하는 것도 4번. 네, 다음 갑을 사상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예요. 아는 것이나 자연에 대한 이익도로 지식을 활용해야 자연을 이게 이제 베이컨의 입장이죠. 베이컨 인간주의주의 대표적인 거.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데카르트 입장이에요. 데카르트. 그래서 자연 전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로 것은 이거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건 생태적 입장.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와야하는가. 이게 부정의 대답이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건 다 인간 중심인데 얘만 생태 중심주의죠. 그다음 다음 사상가는 바람직한 이용에 대해서는 경제는 문제로만 생각지 않고 윤리적 심리도 생각이나 이게 이거는 생태적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학자가 레오폴드죠.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를 주장하며 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거예요. 그래서 공전점 범위 내에서 동물, 식물, 무생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159번에 대지를 지배와 이건 인간 중심이죠. 아니죠. 대지 전체는 식물 토양 분홍으로 포함되어 맞고 대지를 경제적 유용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인간 중심. 대지를 자연의 모든 전체가 올라가는 생명 공체입니다. 맞죠? 전일론주의가 나온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구별하는 우월한 존재. 이건 인간주의잖아요. 인간 중심주의. 자, 인간은 자연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 한 구성원은 이게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갑은 자연을 인간 생존의 도구로 본다. 옳지 않은 거죠. 이건 맞는 얘기고. 갑은 인간을 자연으로 독립된 존재로 보고, 을은 인간 생명체 한 구성으로 보고, 인간의 생태계에 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고, 또 각각 을은 모두 자연 하나로 전형적 관점이 이쪽이죠. 이쪽일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61번. 가나의 자연관에도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인간은 생제 희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관해 질서를 관찰하고 그 사람만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이건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생체 대지 구성원이다. 이건 생태 중심주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중요한 게 생태예요. 근데 도구적 가치니까 얘는 인간 중심주의죠. 맞죠? 자연은 인간의 편리함을 지배 대상으로 본다. 이것도 맞고 자연은 심리차원에서 바라보서는 안 된다. 심리차를 바라보는 게 생태 중심주의예요. 3번이 틀려요. 그렇죠? 그다음 개별 구성원들 생태계 전체를 보죠. 이건 또 생태 중심주의죠. 맞고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그럴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이 생태도 결국 인간이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답은 3번입니다. 예, 국가의 입장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자연은 그 가치로 지지는 되는데 인간은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는 경제적 그러나 장점 이건 주로 생태학적 생태 중심주의죠. 케이블카 설치로 자연백 우수가 우려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광객의 증가로 그래서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죠. 그래서 갑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개발할 권리를 강조한다. 적절한 거니까 이건 인간 중심주의 아니고 갑은 케이블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을은 인간 중심 관점에서 자연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이게 을은 인간 중심 관점 맞아요. 자연의 어떤 도구적 가치를 인지하는 거죠. 도구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니까 3번이 맞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옳게 하는 사람은 그죠. 온라인 환경 문제 근본적인 인간 중심 관점에서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가버님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은 인간을 자연 전체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아니죠. 그 입장은 아니었겠죠. 그다음 인간주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하기 때문에 이거 만든 거고요. 인간 중심의 생태계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일깨우질 않은 거죠. 인간 중심적인 자연은 인간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수단을 맞추고 간 거죠. 이거 1장 4번이 맞겠죠. 내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결론이. 예, 다음 페이지 주장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가져. 우리는 하늘과 땅을 사고 판단하는 당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공기의 신선함이나 물의 강체가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팔 수 있는가? 약간 생태 중심주의죠. 주장의 입장은 생태 중심, 인간주의 관점에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대지에 속한 존재 훨씬 우월한 존재가 아니죠. 인간 위의 자연 만물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한다 이것도 아니고 생태 중심주의예요. 인간은 동식물 포함 모든 자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은 대지 일부로 자연과 유기적 환경을 인식한다. 이게 이제 생태 중심주의인 거죠. 다음에 관점으로 부합하는 진술로 오는 것은 자연의 인간의 이익을 대선하며 평가해서는 안 된다. 생태계 모든 존재는 그 하나 자체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자연만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자연보다 훨씬 이건 다 인간 중심주의예요. 자연을 도구적 가치만 하는 거 균형과 안정을 5번이 되겠죠.